뭐 카메라를 들고 와. 아니 카메라를 들고 왜 왔어요? 여기 오늘 대표님이 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혼자 그냥 찾아온 거지. 방금 오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황당하네. 또 제 방 구경하러 오셨구나. 그거 맞아. 제가 이 냉장고를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이게 LG 거 냉장고인데 와. 제가 차가 되게 많아요. 대표님 혼자 다 드세요? 제가 차를 좋아해요. 하루에 보통 한 2~3개씩은 먹거든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차가 헛개차랑 우롱차인데 우롱차를 많이 먹어서 우롱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알파카 김영정입니다. 네, 오늘도 좀 딱딱하게 또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롱차를 많이 먹어서 우롱을 하도록. 오늘의 주제는, 오늘이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뭐냐,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가 바뀐다. 7월 1일부터는 바빠지는 분들이 있죠.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이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텐데, 저 같은 경우도 7월 1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또 올 한 해의 절반을 갔기 때문에 절반 동안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오늘 이런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년 대비 거래량은 확실히 는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늘었다. 근데 작년 상반기가 코로나가 3월부터 완전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 3월부터 4월, 5월, 6월이 약간 스톱이었어요. 약간 루즈했던 그 시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근데 또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가 코로나가 잠깐 멈춰지면서 금리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돈이 갈 데가 없고 돈이 많이 뿌려지고, 시중에 이제 전체적인 자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보통 7월, 8월, 9월 달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올 상반기도 그게 이어져서 올해 3, 4, 5월 정도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래서 요즘에 상업용 부동산 살 게 없다, 할 게 없다라고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요. 진짜 요즘에 저도 이제 같이 시장에서 투자를 할 거를 찾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보다 진짜 할 게 없어요.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으로는 한 50억대 전후로 해서 현금 한 10억에서 2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그 시행하거나, 아니 뭐 시행도 뭐 건축과 관련되지만 건축을 해가지고 뭔가 투자 실현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원인으로 보면 오피스텔 가격이나 이런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중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근에 분양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짓고 분양하고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혈안이 돼서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건축에 관련된 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요즘 부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물론 강남 지역이 제일 많이 팔리고 좋은 지역이긴 한데, 최근에는 강남에 볼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저희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A급이 뜨고 한 달에 하나 정도 S급이 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는 딱 그런 룰 정도로만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뭐 10분 만에 거래가 되고,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금리나 아니면 뭐 현재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변한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다들 잘해. 뭐가 비싼지 싼지도 잘 알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뭐 그 원인으로 보면 중소형 건물들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서적도 많이 생겼고, 밸류맵이나 디스코라는 시세를 파악하는 사이트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좀만 검색해보면 시세가 얼마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세 파악하는 것도 쉽다 보니까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분석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에서 이제 매입하기 전에 감정가를 내줘요. 근데 그 감정가가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가서 최근에는 거의 매가 대비 한 90%, 80% 이상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만 가지고 비교를 해서 건물을 살지 말지를 고민해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 된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확실히 투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거래가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1월에 산 사람과 2월에 산 사람과 3월에 산 사람이 생각이 달라질 정도로 거래도 많이 됐고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과연 이 현상이 얼마나 이어질까라는 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투자자로서 고민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하반기에 상반기에서 올랐던 만큼 오르겠냐라고 했을 때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상반기가 100%가 올랐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한 70에서 80%까지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최근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잔금을 했던 케이스들에서 제가 금리 인상하는 걸 보니까 금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대출받는 경우라 금리가 좀 좋은 조건이었는데, 6월 4일 날 6개월
변동금리로 1.8%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법인이 좀 신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했던 케이스인데 그냥 금리가 몇 프로다라고 그런 거 해서 막 2.5%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인데 실제 사례인데 그냥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6월 4일날 기준으로 1.8이었는데 잔금을 한 6월 말 기준으로는 금리가 1.98인가? 한 0.15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한 달 만에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냐, 지금 지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0.2에서 0.3 정도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상반기 때 금리 올라간 게 한 0.2에서 0.3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대출금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일단은 대출금리는 기준을 4%로 봐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가 0.5%고요. 현재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한 2.5에서 3% 이 정도 사이에서 보통 개인분들은 받으실 거예요. 이 대출, 즉 2.5에서 3%인 대출금리가 한 4%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올해 안에 4%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희박하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올라갈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영향은 확실히 좀 덜 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0.5이고 대출금리가 2.5라고 하면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래 이렇게 크게 갭이 나오질 않거든요. 최근에 진짜 갭이 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기준금리 자체는 낮은데 정부에서 은행 쪽에다가 압력을 줘서 대출금리를 올려라 라고 해가지고 조금 지금 주의를 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와 이제 기준금리가 다 차이가 나는데 기준금리가 한 2% 정도까지 올라갈 때 이때가 딱 저는 조금 리스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금리의 영향을 받으려면 제 생각으로는 기준금리 2%, 대출금리 4%, 요 정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서 상업용 부동산은 리스크 있겠는데 라고 고민들을 하고 뭐 매각을 하고 영향을 받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대출금리가 안 좋아요. 왜냐면 상반기에 여신을 거의 다 써버려. 하반기 되면 여신이 별로 없어서 대출금리가 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은 매년 초에 살아라고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때가 가장 여신도 풀려있고 대출도 공격적으로 잘해줄 때거든요. 올 하반기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년으로 또 잔금을 넘기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협의를 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사실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게 지금처럼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거래량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리의 영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중요하니까 그럴 것 같고요. 공실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명확해진 게 하나 있어요. 상권의 질의 차이가 확실히 난다. 왜 사람들이 강남 하는데 진짜 왜 강남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딱 느껴진 어떻게 보면 요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강남 지역 특히 뭐 이 도산대로변으로 주변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스시 오마카세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되고요. 이런 강남 지역이나 이 메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공실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공실인 건물들 전화해보면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방치해놨어.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 안 들어오는 거지 다 들어오고 싶거든요. 근데 현재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 한 명 잘못 받았다가 10년 동안 임차를 유지해줘야 되고 그걸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좋은 임대료에 좋은 세입자 아니면 안 받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공실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이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공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주요 지역의 부동산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자꾸 주요 지역 얘기만 했는데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결국 희소성 싸움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공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은 부증성이라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 자산이에요. 공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한정적인 자산을 갖기 위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즉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속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GTX나 뭐 광역철도나 여러 가지가 많이 뚫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빨대 효과라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다 빨아오는 영향들을 많이 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뭐 GTX가 뚫려가지고 동두천이나 막 양주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강남 오기 좋아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도심에 나오기 좋아진 거고 그러면 사실 그 지역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이쪽으로 더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뭐 SRT가 뚫려가지고 대구에서 서울 오기 편해져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처럼 아무튼 저는 기왕이면 중심지에다가
살아. 좋은 지역에 살아. 늘 얘기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 하반기와 그다음에 내년 전망은 이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뭐든지 다 제 전망처럼 되진 않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파이팅입니다.